안녕하세요. 나리스 TV 오늘 나눠볼 책 이야기는요 이겁니다. 이 책 네타시아라는 책입니다. 네타시아. 잘 보이나요? 네타시아. 이게 이제 그 일본 작가 와카타케 나나미라고 하는 작가의 추리 소설입니다. 추리 소설인데 이제 여러 가지 단편들의 묶음집입니다. 묶음집. 그런데 이제 상당히 이제 와카타케 나나미 작가가 상당히 이제 재미가 있어요. 그러니까 뭔 말이냐면 지금 여기 이제 이 역자가 이제 저기 뭐지 적은 데에서도 나와 있지만 이 역자의 글을 살짝 이제 저기 뭐지 살짝만 읽어드리자면요. 자, 옴기니의 말, 트러블 메이커에게 사랑받는 하드보일드 히로인의 등장. 자, 다시 한번 옴기니의 말, 트러블 메이커에게 사랑받는 하드보일드 히로인의 등장. 딸에게 빌린 분홍색 세일러문 자전거를 타고 사건 현장으로 달려가는 중년 형사 고바야시 슌타로 경위, 트러블에게 사랑받는 트러블 메이커 하무라 아키라. 네타시아는 이 두 사람의 합동 공연이다. 이 두 사람이 부닥치는 다채로운 사건이 번갈아 등장하다가 마지막에 두 사람의 합동 무대로 피날레를 장식한다. 그러나 그 피날레의 진상이란 와카타케 나나미를 이야기할 때 번번이 등장하는 단어가 악의와 독 그리고 오싹한 뒷맛이다. 추리소설은 대개 소설을 위해 마련된 특수하고 극단적인 상황을 무대로 펼쳐지기 때문에 어떤 의미에서 강 건너 불구경하는 편안한 기분으로 볼 수 있다. 그러나 와카타케 나나미의 아기는 우리 곁에 있는 보통 사람이고 그녀가 그리는 아기는 우리의 일상생활 속에 존재한다. 날마다 거리에서 스쳐 지나가는 수많은 보통 사람들, 이웃, 친구, 심지어 가장 가까운 존재들이라고들 하는 가족의 아기다. 즉 다시 말해서 지금 보면 알겠지만 우리가 보통 추리소설이라 하면 어떤 약간 사이코틱한 연쇄살인자라던가 그러한 사람들이 이제 범인이 되죠. 그러니까 사실은 우리는 오히려 추리소설을 정말로 내 일 아니듯 볼 수 있지만 이 와카타케 나나미에 나오는 범인들이라고 하는 것은 정말로 우리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고 그들의 살인 동기도 굉장히 엄청난 무슨 원한관계, 그러니까 일상생활에서 있기 힘든 엄청난 원한관계가 살인 동기가 되는 것이 아니라 어떠한 정말 일상생활에서 순간적으로 있을 수 있는 나의 일상을 파괴하거나 짜증나게 하는 그러한 일에 대해서 순간적인 뭐랄까요, 그 어떠한 잘못된 판단으로 결국 살인까지 가게 되는 그러한 형태의 스토리들이 이제 진행이 되다 보니까, 그러니까 이 와카타케 나나미의 추리 소설을 읽을 때만큼은 정말로 남 이야기 읽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진짜 나를 돌아보게 만드는, 혹시 나도 죽을 뻔했던 것이 아닐까 하는 그러한 오싹함을 새삼 느끼게 만드는 그러한 매력이 있죠. 근데 와카타케 나나미가 굉장히 이제 사실은 또 매력 있는 이 저기 추리 소설로서 상당히 매력 있는 이유가 이 작가 작품이 아까 말씀드렸던 그런 우리의 일상생활 속에서 충분히 이제 그 어떤 그 있을 수 있는 그러한 어떠한 작은 다툼들이 살인으로 이어지는 그러한 스토리 때문에 쉽사리 남 이야기 바라보듯 할 수 없다는 측면이 있고요. 그 다음에 또 한 가지는 이 살인의 트릭이라는 것이 상당히 뭔가 우리가 어떤 때로는 어떠한 이제 추리 소설을 읽으면은 소설로서는 납득이 되지만 현실 속에서 실제로 저렇게 사람을 죽이기에는 좀 이제 불가능하겠다 이러한 트릭들도 있을 수 있는데, 이 와카타케 나나미의 트릭은 잠깐 나도 한번 따라 해보면은 저 정도는 나도 흉내낼 수 있겠는데 하는 그런 류의 트릭들. 그러니까 그야말로 일상 미스터리라고 할 수 있죠. 일상 속에서의 그러한 트릭들이 이제 그 진행이 되고 하다 보니까 추리 소설임에도 불구하고 굉장히 소소한 일상 속에서 그야말로 살인도 그 사건의 해결도 마치 소소하게 일어났다가 소소하게 해결되는 듯한 느낌이 오히려 우리를 더 오싹하게 읽는 일을 더 오싹하게 만든다는 것이죠. 근데 전반적으로 이제 또 이 와카타케 나나미의 추리 소설을 제가 좋아하는 이유가 이 굉장히 필체가 추리 소설인데 굉장히 경쾌하고 좀 뭐랄까 해악이 넘쳐요. 그래서 굉장히 한 문장 한 문장이 굉장히 웃음 짓게 만들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보통 문학이라고 하면은 괜히 이제 조금 뭐랄까 좀 이제 진중한 척 한다고나 할까요? 진지한 척 한다고나 할까요? 아니면은 또 때로는 이제 특히나 이제 추리소설 같은 경우에는 굉장히 스릴러틱함을 극단화시키려다 보니까
때로는 이제 문체가 분위기가 굉장히 침체되어 있거나 어둡게 가는 경우도 있고, 또 고전 추리 소설 유명하다고 하는 이제 고전 추리 소설 뭐 셜록 홈즈라든가 궤도리 펜과 같은, 또 에거스 크리스티의 여러 가지 뭐 그 포아로라든가 혹은 뭐 미스 마플이라든가 이런 고전적인 추리 이제 어떠한 탐정이 나오는 추리 소설 같은 경우에 사실은 이제 사건이 벌어지는 부분과, 추리소설은 사실 예전 고전 추리소설은 재미는 있지만 가끔씩은 사건이 일어나는 부분과 사건이 해결되는 그 두 부분은 굉장히 재미있는데 그 중간 부분이 너무 조금 이제 좀 딱딱하게 진행되지 않나, 이런 느낌들을 받는 경우들도 종종 있었는데, 이 와카타케 나나미는 필체 자체가 워낙 경쾌하게 진행이 되다 보니까 중간 부분도 그 자체로 굉장히 웃긴 코믹 소설을 보는 듯한 그런 느낌을 많이 받아요. 더더군다나 이제 와카타케 나나미가 이제 좀 단편을 많이 쓰는데 장편짜리를 봐도 중간에 이제 좀 웃기게 진행되다 보니까 추리 소설인데도 굉장히 이제 때로는 코믹 소설을 읽는 듯한 그런 느낌을 많이 받게 되죠. 물론 그런데 이제 추리 소설의 어떠한 즐거움을 어디에서 찾느냐에 따라 사람마다 그 매력은 다 다를 수 있는데요. 최소 우리가 마치 저는 이제 와카타케 나나미의 이 소설을 뭐랄까 굳이 비유법을 써서 이야기를 해보자고 한다면은 3개월 정도 사귄 여자친구하고의 데이트라고 할까요? 그게 가장 적당하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다시 말해서 처음 어떤 내가 좋아하는 여자를 우연히 이제 소위 이제 작업을 걸어서 사귀게 되어서 첫 데이트를 하게 된다. 그러면 생각을 해보면 첫 데이트는 사실은 좀 정신이 없거든요. 그러니까 정말로 첫 데이트는 설레임은 극단화되어 있죠. 엄청 가슴 뛰는데, 근데 이제 자꾸 머릿속에서는 아 이제 밥 먹었으니까 다음 코스가 일로 가야 되고 그 다음 코스는 저쪽으로 가야 되고, 그 다음에 이 친구에게 이 농담을 해서 이 타이밍에 이 농담을 해서 좀 웃겨줘야 되고, 이제 이 질문 좀 하고 저 질문 좀 하고 이 이야기 좀 하고, 혹시 이 이야기는 저 친구의 유머 코드와 안 맞나? 저 친구의 대화 코드와 안 맞나? 자꾸 그런 걸 살피다 보니까 굉장히 가슴 뛰는 거는 가장 첫 데이트가 가장 크겠죠. 그러나 그런 것 저런 거 정신없이 신경 쓰다 보면은, 이것저것 다 신경 쓰다 보면은 정신없이 흘러가는 감이 있죠. 와카타케 나나미의 어떠한 추리 소설이라고 하는 것은 아까 말씀드렸듯 문체가 좀 경쾌하고 일상 속에서 사사로이 진행이 되는 측면들이 있다 보니까 굉장히 어떤 뭐 연쇄살인마적 사이코틱한 어떤 뭐 어떤 뭐랄까 잔혹한 연쇄살인마의 느낌이 나지는 않아요. 그렇게 되다 보니까 그러면서 이제 필체가 약간 코믹한 면들도 있고, 그렇게 되다 보니까 포인트는 뭐냐면 추리 소설에 있어서 뭔가 극단화된 스릴러를 추구하는 사람은 이 어떠한 그 가슴 뛰는 극단화된 스릴러 라고 하는 굉장히 극단화된 긴장감을 찾는다라고 할 것 같으면은, 그러면 와카타케 나나미는 제가 느끼기에는 약간 다른 코드가 다를 수 있다는 측면이 있습니다. 즉 다시 말해서 제가 여자친구하고의 데이트를 비유법을 들었을 때 첫 번째 여자친구하고의 데이트는 가슴 설렘이 가장 크기 때문에 가장 추리 소설에서 어떠한 그 스릴러틱한 어떠한 그 긴장감을 극대화시키는 것에 즐거움을 느낀다라고 할 것 같으면, 즉 가장 가슴 설리는 첫 번째 데이트를 가장 최고의 데이트라고 생각하는 스타일의 사람이라고 할 것 같으면, 와카타케 나나미의 추리 소설은 다소 심드렁하다거나 약간 이제 밋밋한 느낌으로 다가올 수는 있어요. 그러니까 덜 스릴러틱하게 느껴진다는 것이죠. 그러나 제가 아까 말씀드렸던 3개월 사귄 여자친구하고의 데이트 같다고 하지 않았습니까? 이제 알다시피 여자친구와 사귀고 이제 한 3개월 정도의 시간이 흐르면은 이제 어느 정도 대화 코드도 통하고 어느 정도 이제 서로에 대해서 알 건 알면서 뭔가 이제 나의 가슴 설레임도 여전히 가슴은 설레지만 뭔가 이제 좀 차분하고 정돈된 측면이 있죠. 즉 다시 말해서 첫 번째 데이트보다는 가슴 뛴다라는 측면에서는 아무래도 많이 약화되어져 있지만, 그러나 대신에 저는 3개월 된 데이트가 가장 즐거운 데이트라고 보는데요. 가슴 설렘이라는 측면에서는 많이 이제 약화되어져 있을지 모르겠지만 오히려 그렇기 때문에 데이트 자체를 즐길 수 있고요. 때로는 너무 다음 코스 이런 거 신경 쓰지 않더라도 편안하게 가더라도 크게 부담도 느끼지 않을 수 있으면서, 때로는 또 그렇기 때문에
내가 이 친구와 함께 걷고 있는 이 길이, 또 함께 듣고 있는 이 음악이, 함께 먹고 있는 이 음식이 어떠한 길인지, 어떠한 음악인지, 또 어떠한 음식인지를 마음껏 느낄 수 있는 그러한 데이트가 되기 때문에 저는 사실, 그리고 이제 유머 코드나 대화 코드도 어느 정도 맞아서 때때로 유머나 대화가 훨씬 더 깊이 있게 진행될 수 있는, 불필요한 탐색전이나 줄다리기가 필요 없는 그러한 측면이기 때문에 가슴 설렘이라는 측면에 있어서는 다소 약해되었을지 모르겠지만 그 이외의 다른 요소들이 훨씬 더 큰 즐거움으로 다가올 수 있는 그러한 부분들 때문에 저는 3개월 정도 되었을 때에 여자친구하고의 데이트를 최고의 데이트라고 꼽는다는 측면에서 바로 이 와카타케 나나미의 작품은 그런 측면에서 가장 3개월 된 여자친구하고의 데이트와 같은 느낌을 주는 추리소설이 아닐까 저는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이 추리소설은 가장 극단화된 스릴러틱함은 아니지만은 적당한 스릴러틱함이 존재하면서, 그러면서도 아까 말씀드렸듯이 다양한 즐거움을 느낄 수 있게끔 필체가 중간중간에 웃음 짓게 만드는 즐거움들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굉장히 자잘한 잔잔한 파도가 끝없이 쳐오는, 엄청난 헤일이 확 왔다가 굉장히 고요하게 진행되다가 막판에 또 한번 헤일이 오는 그러한 패턴의 추리소설이 아니라 적당한 파도가 계속 쳐오는 그러한 추리소설로서 굉장히 추리소설인데 아기자기하면서도 적당히 서늘한 그러한 즐거움이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저는 와카타케 나나미의 작품을 굉장히 좋아하고요. 와카타케 나나미 작품이 근데 사실은 우리나라에 좀 절판된 게 많아요. 절판된 게 많고, 물론 최근에 나온 작품이 있기 때문에 최근에 나온 작품을 다 구할 수 있는데 절판돼서 못 구하는 작품은 어쩔 수 없겠지만 사실 내 탓이야. 이것도 제가 헌책방에서 이제 어렵사리 구했거든요. 그래서 헌책방에서 이제 좀 찾아볼 수 있고, 근데 와카타케 나나미의 작품이 또 최근에 나온 것도 있기 때문에 어찌되었고 꼭 이 작품이 아니라 할지라도 와카타케 나나미의 지금 구할 수 있는 작품을 읽어봐도 그 작가의 매력을 얼마든지 느껴볼 수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래도 무더운 여름날에는 이런 적당히 살인 사건을 해결하는 그러한 추리 소설이 상당히 이제 요긴한 아이템이 되겠죠. 한 번쯤 이 와카타케 나나미의 작품을 읽어보시기를 권해드립니다.